안녕하세요. 버블한부토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환율이 살벌하게 오르더니 가장 직격하는 부분이 바로 물가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물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환율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바로 가기 싫어도 끝까지 산 정상까지 저질 체력이라도 올라야 된다는 얘기죠. 낑낑대면서 자체 체력은 거의 고갈 상태인데 숨은 턱까지 차오르고 폐가 터질 것 같아도 계속해서 후덜덜한 다리 끌고 가야 하는 운명이 바로 환율이 밀어올리는 물가 수위. 이게 지금 바로 오늘 한은에서 발표한 물가지수에서 바로바로 그 지표를 드러내고 있는 그런 팩트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방금 전에 한국은행이 10월 수출입 물가지수를 발표를 했습니다.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이 포인트들이 있는데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아가던 수출입 물가지수에서 빨간불이 켜지기 시작을 했다는 얘기죠. 지난달까지는 1% 정도까지 내려온 물가지수 때문에 어느 정도 물가 추세가 좀 안정적으로 접어들었다라는 자체 평가가 있었는데 완전히 상황이 바뀌게 됐고요. 이렇게 물가 지수가 성급하게 오르고 있는 건 지금 환율 지수가 거의 1410원을 향해 가고 있을 정도로 급격하게 강달러 현상, 지금 어마무시하게 달러 자체의 어떤 존재감이 계속해서 급부상하고 있는데 이 등살을 못 이기고 있는 원화 가치가 계속해서 추락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석 달 만에 안정세를 보이려던 이 수출입 물가 찰나에 고스란히 다시 오름세로 돌아서고 있는 물가지수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출 물가는 전월 대비 1.7% 정도 상승 추세에 있고요. 그리고 수입 물가는 전월 대비 2.2% 상승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둘 다 상승 추세, 그 궤적을 향해서 가고 있네요. 일단 수입 물가 지수가 반등을 했다는 게 포인트죠. 그대로 소비자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선제 지표가 바로 수입 물가 지수인데 수입품에 대한 물가 지수가 높다라는 건 그만큼 원화 가치가 약해지니 당연히 상대적으로 제품의 가격이 올라설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이후 소비자 물가 지수 자체를 전체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강력한 견인력 역할을 합니다. 수입 물가 지수가 2.2% 정도 올랐다는 건 6개월 내 최대폭으로 올라간 건데 일단 지금 유가가 잠시 잠깐 중동 분쟁이 잠잠해지는 찰나에 그동안의 이 상승분을 그대로 흡수해서 쏟아내고 있는 건데 원유 부분에서 수입 물가 지수가 3.9% 정도가 오르고 있어서 앞으로 환율 영향을 더욱 자극받을 수밖에 없게 되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추세 보일 수 있는 가능성 크다는 얘기고요. 전체적인 궤적만 봐도 눈에 띄게 올라서고 있는 것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죠. 그냥 스페이스 로켓처럼 튀어오른 걸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원유 가격 상승하는 거 둘째 치고 환율 오르는 것이 제일 부담스러운 궤적인데 이렇게 환율이 계속적으로 부담을 느끼면서 올라가는 추세라면 앞으로 2%대 소비자 물가 지수 물 건너갈 가능성 아주 높다고 볼 수가 있죠. 전달은 거의 1% 가까이 내려갔었는데 얼마 전에 발표한 소비자 물가 지수가 1.3% 상승세를 나타냈었습니다. 46개월 만에 최저 상승폭이라는 기록까지 나왔었는데 근데 이게 거의 설레발이 되고 만 거죠. 근데 이게 완전히 궤적이 또 반대로 가게 생겼으니 다시 물가의 비상등이 켜질 만도 합니다. 최근에 2%대에서 1% 상승률 물가 지표가 내려오는 것으로 나타난 이 숫자들이 다시 그냥 벌겋게 달아오를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한은이 발표한 이 수출입 물가 지표는 선행 지표로서 시장에 아주 강한 물가 상승세의 전조 현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걸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물가지표를 들어올리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 바로 그 백그라운드는 미국 국채죠. 10년물이 지난주에 거의 뭐 4.2에서 4.3 그 선에 있었는데 뭐 어느새 뭐 은근슬쩍 4.4%까지 치솟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5%까지 갈 거라는 예상이 결코 헛말이 아니라는 걸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채가 도미노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바로 한국, 일본, 독일, 중국, 세계 모든 국채가 바로바로 영향을 받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한국 국채도 뭐 지난주만 해도 뭐 시들시들 했었는데 3% 이상으로 치솟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지난주간 상당히 처져 있었던 포인트가 극강으로 뭐 튀어 올라갈 준비를 벌써부터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뭐 2% 가까이 오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게다가 주변 국채들까지도 뭐 들썩거리고 있고요. 일본, 독일, 중국, 뭐 만국기 걸어놓고 가을 운동회 할 수 있을 정도로 온 세상 국채들이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이거 뭐 고스란히 그 뒤에 달러가 힘을 꽉 주고 에너지를 농축하고 있는 건데, 고스란히 세계 모든 금융시장은 미국 자본시장의 흐름에 완전히 압도가 되어가는 형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그냥 단순한 환율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닐 것은 바로 뭐 좀 전에 말씀드린 한은의 수입 물가 지수를 자극했던 유가, 거의 뭐 짜부가 돼서 한쪽 구석에 처박혀 있었던 이 기름값이 다시 뭐 스멀스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컬러를 뻘겋게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서부 텍사스유가 이제 70달러까지 기어 나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무슨 뭐 우물에서 튀어나오는 일본 공포영화 같은 느낌이 들 정도, 스멀스멀한 느낌이 들죠. 이거 잊었다 싶으면 존재 확인을 마구마구 하려 드니까 아마도 중동 정책에 대해서는 뭐 어느 누구보다도 트럼프가 강경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아서 미국과 이란 그리고 이스라엘 역학구도 상당히 다이나믹하게 벌어질 가능성 많습니다. 그러니 중동 긴장은 내년이 되면서 높아질 가능성이 더욱더 커지고, 유가는 뭐 거의 100달러를 넘본 그런 적도 있었는데 이 허들을 넘어서려고 시시각각으로 틈새 엿보려고 지표가 뭐 춤을 추게 될 건 확실해 보입니다. 그러니 물가 가두리에 딱 갇혀 있는 거 한국입니다. 환율 강세에 지금 쫓기고 있지, 또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는 유가 부분에서 엄청난 쇼크를 겪을 수 있는 가능성 밑불처럼 살아있지. 그리고 대외 경제 그리고 금융 모든 상황들이 지금 안개 속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물가지표 상승률이 1%대로 떨어졌다고 낙관할 수 있겠습니까? 이 트럼프가 벌써부터 백악관 인사를 단행을 하고 있는 건데 성격 굉장히 급해요. 대체로 강력한 리더십을 제대로 받쳐줄 보좌관들이 세팅되고 있는데 키워드는 힘을 통한 평화의 옹호.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유연한 밸런싱은 트럼프 시대에는 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역시 스트롱맨 이미지가 대두될 것으로 보여서 이 중동 문제도 상당한 드라이브 모드로 가게 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러니 오늘 뭐 일론 머스크가 미국 백악관 정부 효율부의 수장으로 발탁이 되는 뭐 파격 인사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효율부, 이거 좀 낯선 이름 아닙니까? 효율부. 그러니까 조직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돌리느냐, 그런 시스템인 것 같은데, 이제 뭐 미국 공무원들 다 죽었어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한 뭐 파격 인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이 싱크대 들고 트위터 접수하기 위해서 입성했던 머스크의 모습이 오버랩이 되죠. 아니 나는 뭐 무슨 개수대를 저렇게 CEO가 들고 가나 싶었는데 이 되게 살벌한 의미가 있더만. 그냥 접수한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 정도로 가차없는 혁신적 기업인이 그냥 기존의 비효율적인 공직사회를 완전히 뭐 박고랑 갈아엎을 듯한 그런 기세로 쳐들어간다는 건데, 그 정도로 뭐 트럼프의 인사를 보면 파격 그 자체로 봐선 어느 것 하나 그냥 바이든 때 은근슬쩍 넘어갔던 부분들을 뼈도 못 추릴 정도의 뭐 충격을 가져다 줄 파격들이 계속해서 나올 듯이 보입니다. 이런 변화의 국면에 있는 이 미국의 태풍은 곧바로 한국 금융시장을 지금 그냥 쳐다만 보고 있어도 한국 시장은 녹아내리고 있어. 아이스크림 장세가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힙니다.
오늘 코스피 외국인 장세 정말 장난 아니죠. 7천억 가까이 매도를 때리고 있는데 이러다 정말 한국 장세 녹아내리겠다, 녹아내리겠어. 정말 무서울 정도로 외자가 빠져나가고 있는데 개인과 기관이 맞받아치고 있어서 망정이지. 그냥 거의 궤적은 2300선으로 내려앉을 분위기로 가고 있고, 이 코스닥 역시도 400억 가까이 빠져나가고 있죠. 아니,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이 힘을 쓰지 못한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상당히 금융시장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중국도 뭐 분위기 안 좋다 하지만 중국 상해지수와 홍콩 항생지수 오늘은 내리막이지만 그래도 선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 근데 유독 한국장만 지금 엄청난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왜 유독 한국장만 이렇게 죽을 쓰고 있느냐? 해답은 바로 기승전 부동산에 있어요. 자산 가치가 밸류업 되지 못하고 오히려 뭐 밸류 다운이 되는 건 바로 부동산에서는 부채 문제가 가장 급선무가 되고 있는 것처럼 금융시장에선 기업의 가치가 앞으로의 경쟁력에서 상당한 타격을 받을 만한 위험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 이렇게 금융시장이 휘청거리고 있는 건데, 부동산 시장의 부채 문제가 가치 자체를 완전히 뭉개버릴 정도의 위험 요소가 되듯이 이 기업의 평가는 실적인데 부채보다 더 공포스러운 위험 요소가 될 수가 있죠. 결국 아무리 기업이 유보금, 현금 탄할, 현금 성벽을 쌓아도 당장의 실적이 불황이면 이거 부채보다 더 위험한 거라. 앞으로의 전망이 불확실해지거든. 그러니 주식이 빠지고 투자가 외면받는 더 큰 불황이 닥쳐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금융시장이 깔아앉는 것, 업황의 악화는 결국 부동산의 부채 문제와 함께 양자 간에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엄청난 가치 변화의 중심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뭐 완전히 바릿강으로 밀어버리듯이 집값은 휘청거리게 될 수도 있고 기업은 더욱더 큰 업황의 악화로 인한 실적으로 휘청거릴 수 있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지금 금융시장에서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환율의 불안정. 이게 물가를 물어버릴 거고, 물가 높은데 구매력 높을 수가 없지. 누가 상품을 사줄 거며 집을 사줄 겁니까? 당연히 연말과 내년 넘어서면서 집값은 극도로 꺾일 수밖에 없죠. 오히려 때를 놓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벼락거지 어른거렸던 생각들이 감사할 겁니다. 지금까지 집을 사지 않고 버틴 것만으로도 엄청난 손실에서 한 발짝 물러설 수 있게 되는 날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생각보다 너무 빨리 지금 찾아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 느긋하게 기다리시면서 집값에 대한 저점을 노리신다면 거의 뭐 반백년 만에 찾아온 기회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 뭐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무주택자, 1주택자에게는 아주 큰 기회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아무튼 잘 지켜보시면서 대박 기회 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기대가처 물가지수가 더욱 높아지게 되면 이 구매력 감소로 인한 수요는 더 떨어져 나갈 겁니다. 지금 환율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더 심각한 건 기업들의 업황 악화로 인한 전망 불투명성 때문에 금융시장에서의 악전고투, 장기간의 불황으로 이어질 가능성 높고요. 동시에 부동산 시장의 가치 역시도 손절양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하향세를 기록하게 될 것으로 보이네요.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번 방법도 빠르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